이 팔정 정부에서는 오늘날 현대 노사관계에서 정부가 주요 당사자로서 적극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이것을 정부의 위상을 현대 산업 사회에서 어떤 현실적인 측면과 이론적인 측면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현대 산업 사회에서 정부의 역할은 점점 더 중대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정부는 국민의 이해의 대표자, 노사관계 하부구조 형성, 노동거래 당사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역할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정부는 국민의 이해 대표자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이 얘기는 오늘날 노사관계의 이슈는 보면은 대부분이 노사 당사자의 역할 관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라, 국가, 국민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민의 이해를 대표하는 정부의 역할이 점점 중대해지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노사관계에 있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적극적인 어떤 투자와 관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정부의 역할은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개별 구성 주체의 입장을 넘어서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수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즉, 정부는 그 나라 또는 그 사회에 소속된 모든 구성원을 대표해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사회가 다원화됨에 따라 어떤 여러 사회 구성원들의 이해와 욕구를 조정해가지고 이를 반영할 필요성이 점점 증가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각각의 이해 당사자들은 자신의 입장에서만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다른 이해 관계자의 입장은 완전히 무시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 왜? 개인주의 성향이 커지면서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는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노사 문제 역시 정부가 사회 전체를 대표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국민 경제적 입장에서 조절할 필요성이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노사 양측의 문제는 비록 그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이슈일지라도 그들이 취하는 행동 전략에 따라서 그 파급 효과는 사회적으로 엄청날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노사 양측이 서로 극한 대립 상황에 이르러 갖고 파업이나 직장 폐쇄와 같은 어떤 극단적인 행동 전략을 취할 경우에 노사 양측도 고통을 받지만 그 파급 효과는 마치 어떤 조약돌이 연못에 조약돌을 탁 던졌을 때 일어나는 파문과 같이 어떤 지역사회 전체에 상당한 정도 이상의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더 나아가서 노사 문제의 어떤 효과는 국가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노사 양측의 노사 문제는 어떤 노사 당사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국민의 문제로서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서 정부가 제3자로서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된다라는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만약에 당장에 봐도 지하철 파업이 일어나면은 그 고통은 누가 받습니까?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노동조합과 사용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제3자로서 어떤 국민의 입장에서 이해 대표자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가 어떤 정부의 역할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노사관계의 하부 구조를 정부가 형성해야 된다 이거죠. 이거를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하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어떤 노사관계에 있어서 노와 사의 이해관계 대립이 어떤 직접적인 관련이라면 그것이 바로 산업사회의 분쟁과 불안의 불씨가 되는 동시에 하지만 이 사용자 측, 노와 사용자 당사자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런 거를 국가 정책적 차원으로 결정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이 대두되기 때문에 이거는 정부가 어떤 노사관계의 하부 구조를 형성해야 된다. 이것을 노사관계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 노사 당사자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예를 들어서 주택, 교육, 보험, 근로자 재산 형성, 세제, 금융 이런 것들은 노사 당사자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죠. 이게 바로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일들이 점점 증가되고 만약에 여기에 효율적인 어떤 대응책이 없다면은 노사 안정에 있어서는 대단한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산업 평화는 기대하기 어렵게 되는 거죠. 이 세 번째는 정부는 노동시장에 있어서 어떤 직접적인 거래 당사자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공기업을 비롯해 갖고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조직체의 종사자는 어떨 것 같습니까? 엄청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정부가 사용자로서 노사관계의 어떤 당사자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전체 고용 인구에서 정부가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 몇 퍼센트 될 것 같습니까? 정확한 통계는 아니어도 12.5%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우리나라 전체 고용 인구의 12.5%가 정부가 고용하고 있다면은 어떤 노동 수요적인 측면에서 정부가 어떤 거래 당사자로서는 굉장히 큰 당사자이죠.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높은 표준화가 되어 있거나 어떤 수요와 공급이 아주 높은 탄력성을 갖고 있거나 사회적인 중요성이 낮은 상품, 그걸 뭐라 그럽니까? 일명 공산품 또는 일상재라 그러죠. 자, 이러한 제품이나 상품들은 어떤 시장이나 가격 기구에 의해서 가격이 조정되는 게 대부분인 거죠. 수요가 많아지면은 가격이 올라가고 공급이 많아지면은 가격이 내려가고 뭐 이런 식의, 그리고 어느 정도 가격의 탄력폭은 정해져 있고 이렇지만 이 노동 상품의 경우는 대체 가능한 상품도 아니고 표준화될 수 없는 상품이라는 특성 때문에 시장에 의한 가격 기구는 어떤 적절한 메커니즘이 못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노동 상품은 우리가 5장 노동시장을 배울 때 노동시장 성격에서 보면은 어떤 이 노동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노동의 어떤 소진성이 있고 거래 단위의 불명확성이나 단일 가격의 어떤 부재성, 시장 정보의 어떤 불완전성 등으로 인해 가지고 단지 시장이나 가격 기구에 의해 가지고 가격이 결정되기에는 적절치 못한 조정 메커니즘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자본주의의 어떤 경제 조정 메커니즘 중에서 노동 상품에 대한 조정 메커니즘으로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바로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집단적 정치적 타협에 의한 조정 메커니즘이며, 실제로 대부분의 노사관계 접근 방법이 바로 이해관계자 집단의 타협에 의한 것이라는 게 이를 뒷받침해 주는 거죠. 바로 이때 정부가 제3자로 개입해가지고 조정 중재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노사 간의 어떤 상호 타협과 양보를 쉽게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바로 이 세 가지가 노사관계 당사자로서의 어떤 정부의 역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노사관계의 어떤 한 당사자인 정부가 이 노사관계 전반에 적용되는 어떤 제도적인 체제를 만들어내고, 또한 국민 경제의 운영이나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입장에서 고용 문제, 최저임금 결정, 노동쟁의 등 어떤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노동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정책적 유도나 어떤 직접적인 압력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 정부는 이 노사관계의 당사자일 뿐 아니라 다른 근로자 계층이나 소비자 대중의 어떤 이해 조정자 또는 국민 경제의 보호와 신장 등을 고려해 가지고 어떤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관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와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 가지고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정책은 보통 보면은 기본적으로는 규제와 지원이라는 어떤 양날개를 축으로 해서 거기다가 조정하는 역할까지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규제, 지원, 조정이라는 것을 딱딱딱 나누기는 그 기준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역할은 기본적으로는 규제와 지원의 어떤 두 가지 속성을 동시에 지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어떤 보면은 이 노사관계에 있어서 노동자와 사용자 중에 어느 한쪽을 지원하게 되면 다른 한쪽은 규제가 되는 어떤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규제, 지원 딱 나누기는 좀 무리가 많죠. 그러므로 어떤 다른 측면에서 어떤 규제와 지원 어떤 개념을 나누지만은 여기에다가 조정까지 붙여가지고 어떤 정부의 어떤 여러 가지 정책들을 살펴보면은 정책 대상, 어떤 정책 목적, 정책 수단 등에 의해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부의 어떤 첫째로 지원적인 역할은 보면은 배분 정책 또는 유인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유인 전략의 어떤 바람직한 활동 또는 재화에 대해서는 어떤 가격 기구와 비슷한 유사한 메커니즘을 창설해 가지고 스스로 대상 집단 스스로가 재량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가장 잘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격 기구와 유사한 메커니즘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게 바로 여러 가지 유인을 통해 가지고 바람직한 활동의 비용은 낮추고 또 다른 활동들의 비용은 높여 가지고 원하는 결과를 성취하도록 만드는 거죠. 어떤 지원의 바람직한 행동에 대해서 사회적 주체의 자발적인 선택을 촉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어떤 바람직한 노사관계의 형성을 위해 가지고 노사관계의 당사자들의 어떤 행동 주체들이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노사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어떤 기반을 마련해 주거나 어떤 그러한 노력이 나타났을 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지원 역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노사관계 안정화를 뒷받침하고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가지고 정부의 지원 활동 및 기능으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복지 정책, 고용 창출 및 인력 개발, 노동 입법 정비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첫째 어떤 복지 정책 지원 활동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실질적인 소득을 보장해 줘야 되고, 두 번째는 그 근로자들의 재산 형성을 지원해 줘야 되고, 세 번째가 특히 주택 문제 해결, 주거 환경을 해결해 줘야 되는 어떤 복지 지원 정책 활동으로는 그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근로자의 실질 소득을 보장하고 재산 형성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어떤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는 물가, 금융, 세제 관련 정책 수행에서 근로자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소비자 물가가 안정돼야 되고, 또 근로소득세가 경감돼야 되고, 그 다음에 재산 형성이 가능하도록 금융 지원을 확대, 우대금리 혜택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줘야 되겠죠. 근데 특히 우리나라만 해당되는 사항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의 우리나라만 해당될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주거 생활의 안정인 거죠. 이 주택 문제의 해결은 우리나라가 보면은 계층 간 위화감을 해소하고 어떤 근로자의 어떤 생활의 안정을 기할 수 있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시급한 과제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고용 창출 및 인력 개발 활동에 있어서는 어떤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고용 기회의 어떤 창출과 인력 개발 활동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먼저 이 고용 기회의 어떤 창출은 기업의 수준을 넘어 가지고 국가적인 문제 해결 영역으로 어떤 인식이 되는 거죠. 이러한 어떤 고용 기회 창출을 위한 어떤 새로운 산업이나 기술 개발은 정부의 뒷받침을 통해 가지고서만 노사정 공동의 노력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는 인력 개발을 위해 가지고 교육훈련 제도도 정비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교육훈련 제도는 주로 지금까지는 기업의 담당 영역으로 여겨져 왔으나 어떻게 보면은 이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업하고 근로자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어떤 정부의 전문기관을 통한 노력이 요청되고 있는 거죠. 현재 정부가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수소 자동차나 5G 산업, 자율주행차 등도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노동 입법 정비 활동이라는 것은 어떤 정부는 노동법 관련 사항을 정비함으로 해가지고 노사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거죠. 이미 선진국에서는 노사 관련 입법을 노사정 공통의 노력으로 전개함으로 해서 국민 경제적 입장에서 노사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우리나라의 어떤 노동법이라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어떤 이상론 내지 강압적인 요소가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노동법 개정이나 노사 관련 법규는 노사정이 함께 협의하고 토론해가지고 어떤 현실성이 있고 효율성이 높도록 정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정부의 조정 역할입니다. 이 조정 역할이라는 것은 노사가 보면은 목표 가치 등의 차이 등으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갈등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겁니다. 내포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에 정부가 제3자로서 조정 중재 역할을 해야만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보면은 어떤 행정지도라는 가장 미약한 규제로서 노사 문제에 관여를 하는 걸 일종의 조정 역할입니다. 근데 이것도 엄밀하게 따지면은 규제의 일종으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러한 정부의 어떤 조정 중재 역할도 노사 간에는 서로 다른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정부의 조정 중재 역할을 어떤 필요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반면에 노조 측에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노사 관계에서 어떤 정부의 역할이 노조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할 것이라는 인식을 대부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노조는 정부 역할 자체를 어떤 부정하는 게 아니고 어떤 비합리적인 개입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왜?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산업이 발전되면서 많은 어떤 경험치에서 오는 어떤 반대적인 반응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어떤 정부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중재 역할을 해야만 된다. 자, 이 세 번째 정부의 규제 역할이라는 것은 어떤 이 규제는 바람직한 경제 사회 질서의 구현을 위해 가지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가지고 기업과 개인의 행위를 제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어떤 사회적 행위가 노라사가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판단된다면 이것을 일정한 방향으로 바로잡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규제의 어떤 객체는 민간이 되겠죠. 노라사. 그 다음 규제의 주체는 정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규제라는 단어 자체가 불응하는 사람한테는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정부의 어떤 규제 정책은 최소한의 인격 보호적 차원에서 어떤 인격 존중이나 노동의 어떤 인간화를 위한 기본 바탕을 만드는데 그 주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 자유시장 경제하에서 어떤 현실적으로 어떤 균형점에 자동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장의 기능을 방해하는 어떤 외부 불경제가 발생돼 갖고 시장의 균형 달성을 방해할 때 정부가 어떤 적극적으로 개입해 갖고 규제 활동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맥락에서 어떤 정부는 노사 문제에 있어서 노사 자율적 교섭을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불공정 거래가 나타나지 않도록 규제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사용자가 생산 수단을 독점하고 공장 폐쇄를 얘기하겠죠. 노동조합은 노동력을 독점한다. 파업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때 정부는 어떤 노사 문제의 어떤 국민 경제적 파급 효과의 어떤 중요성을 인식하고 제3자로서 적극적으로 관여해 가지고 당사자로서의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장 전형적인 방법은 정부의 어떤 국가 권력 발동으로 강제력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정부의 어떤 규제 방법에는 행정 권력적 제도도 있고 사회적인 제도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행정 권력적 차원에서는
각종 인허가, 면허, 감시 뭐 이런 것들의 어떤 형태를 띠기도 하는 거고, 이 사회적인 제도의 어떤 규제는 최저임금제도, 남녀고용평등제도, 장애자 고용 확대 등이 어떤 사회적인 제도로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어떤 강력한 처벌보다는 어떤 행정지도라는 아주 미약한 규제로서 노사 간의 도덕적 설득이나 국가 권력기관이라는 권위에 의해서 노사 문제에 어떤 관여를 하는 거죠. 국가 권력이 개입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노사에 있어서는 어떤 위화감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정부가 어떤 조정 중재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